더 이상 대기업 일가 얘기로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상속세가 얼마 나올까? 부모님이 혹시나 돌아가시면 상속세를 내가 얼마를 내야 되지? 라는 계산은 한 번쯤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황재성 씨가 갖고 있는 재산을 총액을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동산을. 뭐 아파트 20억 뭐 이런 거 있으시잖아요. 뭐가요? 그런 가짜 뉴스가 저를 괴물로 만든. 그러니까 제가 겉멋이 들고 저렇게 가짜라도 막 아파트 뭐 얼마 있고. 재산가액 총액에서 이제 채무를 한번 빼보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있다거나 아니면 은행에 근저당이 있다거나 그런 것들을 빼보시면은 순수 금액이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 보험금이나 현금성 자산이나 주식도 다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게 이제 과세 표준이 바로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거기서 상속세는 대한민국 일괄공제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어요. 5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을 빼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괄공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배우자한테 얼마 줄지는 모르니까 우선 5억 원만 빼는 걸로 해서 총 10억 원을 빼보세요. 10억 원을 빼면 그게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7억 원이 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을 한번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걸 보시게 되면은 과세 표준에 따른 세율의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황재성 씨가 이제 그러면 5억 원 이상 10억 원 이하니까 저 30% 세율 구간이 되겠죠. 7억에 30% 2억 1천 빼기 누진공제 6천만 원을 제외하면 1억 5천만 원. 우와. 엄청 날라가는. 이런 식으로 상속세를 계산하십니다. 이제 계산이 어려우시니까 간단하게 보시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 사이가 상속세를 내시는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소중히 쭉 사셨던 주택 한 채가 3억 원짜리가 20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공제 5억 원 빼면 15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4억 4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하나 더 넣어야 되는 게 취득세. 상속 취득을 할 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그 정도의 재산가액이면 한 4천만 원 정도 내실 거예요, 취득세를. 그럼 4억 8천이네요? 네, 그걸 이제 6개월 이내에 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5억이 없으면 그 집을 어떻게 팔거나 팔겠네. 그걸 이제 담보를 잡아서 연부연납해서 이제 뭐 4억 4천을 10년간 쪼개서 이제 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근로소득자인데 세후 연봉이 한 4천만 원이면 10년간 이제 기운이 쭉 빠져. 그러네. 이게 이제 하우스푸어가 아니라 진짜 상속푸어네요. 네, 그렇죠. 장난이 아니구나. 그래서 요즘 뉴스에서는 이제 상속세가 재벌들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적인 세금이 됐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라고 이미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상속세 내잖아요. 그러면 야, 친하게 지내. 상속세를 냈어. 이러게 되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사실은. 최근에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이제는 상속세 납부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국세 통계에서도 최근에 이제 상속세 납세 의무자랑 총 상속 재산가액이 큰 폭으로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상속세 이제 신고 인원 자체는 한 3배 정도, 그리고 상속 재산가액도 한 3배 이상, 3.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상속세를 매길 때 매매가에 매겨요? 아니면은 공시지가에 매기는 거예요? 이거 좋은 질문이세요. 아파트가 일반적인 대한민국이 가지고 계신 상속재산이 많으니까 아파트를 좀 말씀드려보면,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단지 내가 1000세대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84제곱미터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간에 혹시나 압동해서 84제곱미터가 뭐 예를 들어서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그 금액을 끌고 왔었습니다. 공시지가는 예를 들어서 뭐 7억 이렇게 해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10억을 끌고 와서 쓰는 거죠. 이야, 대박이다. 그 대신 기준시가를 쓸 수 있는 거는 아파트 말고 그 이외의 부동산은 많이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답 과수원, 그다음에 뭐 나대지, 그다음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빌라촌 있잖아요. 이 옆에 빌라가 30억이 팔렸으니까 당신도 30억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게 할 수는 없어요. 이 건물하고 이 건물은 아예 달라요. 사용 승인일도 다르고 층수도 다르고 호수도 다르니까 거의 비슷할 것 같지만 세법에서 매기는 그 시가 개념은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세무사 관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요청을 받으면 그때 좀 놀라는 게 하나씩 있어요. 본인 재산이 얼마 있는지를 몰라요. 에? 하루는 또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상속이 찾아오셨어요. 피상속인은 이제 남편분이셨어요.
좀 유명한 시장에서 이제 할머니가 장사를 했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뭐 채소 팔고 열심히 뭐 이제 막 네. 모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식들 뭐 물려준다고 이제 건물 조그마한 거 이렇게 두 채 있다고 하셔. 예? 제가 그랬는데 작은 건물은 없다 세상에. 그렇죠. 작은 건물은 명언이다. 명언이다 진짜. 작은 건물은 없다. 예전에 분당이 거의 개발되기 직전에 사신 거예요. 분당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계산하니까 총 재산가액이 한 40억 정도셨어요. 올랄 가격이 이제 되신 거죠. 거기다가 이제 채무랑 각종 공제 빼니까 10억 정도 빼니까 25억 정도 나온 과표에 아까 그 세금을 대입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8억 정도 나와요. 처음에 이제 말씀드리죠. 아, 상속세가 한 8억 정도 나오실 것 같다니까 진짜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놀라셨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6개월 이내에 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도 접하면 이제 놀라죠. 그러니까 그분 좀 약간 비틀거리면서 나가셨거든요.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지. 근데 이게 진짜 일반적인 케이스예요. 왜냐면 주택 한 채 있고요. 사실은 현금 1,2천만 원 있고 끝이세요, 대부분. 근데 그 주택이 이제 엄청나게 가치가 올라가서 상속세를 많이 내야 되니까. 안타까운 건 그거예요.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집에서 자녀들이 이제 같이 살아오면서 추억들이 다 깃들어져 있었는데 그 주택을 이제 만약에 금매로 팔아버려야 된다거나 유지를 못할 것 같으면 그럴 때 이제 참담한 심정이 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아, 이거 아이러니하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좀 이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근데 제가 이 심리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 교수님한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 상속대가 무서운 걸 아는데 대부분 약간 피하는 느낌이거나 아예 내 일과 상관없다라고 이제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 대비하지 않는 이유가 또 따로 있나 이게? 사람이 왜 태무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단 몇 분만 곰곰이 듣고 생각을 해도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미래에 일어날 부정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이런 시뮬레이션을 안 합니다. 안 하지. 아이, 뭐, 나도 그래. 미래에 일어날 안 좋은 일, 질병, 그다음에 뭐 치러야 되는 다른 모든 금전적인 것들에 대해서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생각해보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미래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나중에 당황스러운 순간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재벌의 얘기만 아니다. 그래서 본인의 얘기도 될 수 있으니까 자산 관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좀 상식 수준으로 좀 알아가야 아까 좀 말했던 좀 상속 거지라는 그런 상황이 안 펼쳐질 수 있겠죠. 오늘 주제가 왜 그건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상속을 잘못 받으면 상속 거지꼴을 면치 못한다가 진짜. 왜 그런지 알겠네요.